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주제 어떤 건가요? 항공업계, 면세업계 저희가 굉장히 부정적인 전망만 많이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모처럼 훈풍이 예상되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고사 위기에 처했던 면세점과 그리고 항공업계를 돕기 위해서 이 정부가 어딘가에 착륙을 하지 않고 비행기만 타고 돌아오는 이른바 무착륙 비행에도 면세품 구입을 허용을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지금 다시 확산하면서 당장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당분간은 강화된 거리 두기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하지만 1년 동안 허용이 된 만큼 멀리 내다보면 업계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오늘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면세품 구입도 가능하다고 하면 앞으로 찾는 사람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우선 드는데 그렇죠. 일단 말씀하신 무착륙 비행 굉장히 그동안 좀 인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비행기만 타고 목적지에 내리지 않고 돌아오는 이 무착륙 관광 상품이 잇따라 기획이 됐습니다. 지난달 아시아나항공은 저공 비행으로 풍광을 감상하는 한반도 일주 상품을 내놨는데요. 하늘에서 내려다볼 때 그 풍경만으로도 가슴이 탁 트이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 이런 이유로 타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여행 같이 못 하시는 분들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았는데요. 앞서 9월에는 타이완을 출발해서 제주도 상공을 도는 여행 상품도 매진 행렬을 기록했고요. 무착륙 상품 이용자는 기존 해외 여행객과 같이 $600 한도 내에서 시내와 온라인 면세점 쇼핑이 가능합니다. 이런 무착륙 국제 관광 비행이 앞으로 1년 동안 허용이 되면서 관광업계 그리고 면세점 업계 역시 모처럼 좀 숨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네, 항공업계나 면세업계도 앞으로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걱정인 게 지금 확진자가 다시 많아져서 방역에도 좀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요. 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방역 그리고 보건입니다. 방역 관리를 위해서 우선 인천국제공항에서만 운영을 하고요. 지금 하루 편수도 최대 3편으로 제한이 됩니다. 항공사별로 운영 횟수도 주당 1회로 지금 정해졌습니다. 무착륙인 만큼 재입국할 때 물론 격리 조치나 진단검사 이런 건 없습니다. 단 위험을 막기 위해서 모든 동선을 일반 승객과 분리를 한 뒤에 지정한 화장실과 전용 입국장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 현행 출입국 관리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용객 한국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으로 제한이 됩니다. 정부로서도 나름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셈인데 내국인 매출이 과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를 어떻게 좀 살릴 수 있을까? 업계는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도 코로나 재확산 추이를 보면서 방역 부분과 허용 시기를 좀 조절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보면 항공업계나 면세업계 다 벼랑 끝에 좀 몰린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항공업계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인원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계속해서 고용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최악의 보릿고개라는 말이 나올 만큼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연히 여행 가는 사람 없으니까 면세품 업계도 마찬가지겠죠. 실제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면세점 매출은 지난 2월 전년 동월 대비해서 36.4% 감소한 수준이었고요. 지난 9월에도 마이너스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책이 1년간 한시적이긴 하지만 그 효과 저희가 좀 예측을 해본다면 어느 정도일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섣부르긴 하지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이 무착륙 비행에 대한 면세점 이용 효과로 지금 하루 평균 한 10억 원 이상 경제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항공사에 돌아가는 운임 매출을 보면 승객을 200명 태우는 항공기의 운임이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선인데 하루에 한 5대 정도가 운항을 하게 되니까 이걸 좀 고려해서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의 경제 효과가 발생을 하고요. 여기에 탑승객들이 모두 면세 한도 $600를 꼭꼭 채워서 이 면세점에서 쇼핑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면세점 매출이 한 6억 7천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담배, 술, 향수 이런 특별 면세 품목까지 감안을 하면 아마 매출은 더 커지지 않겠느냐라는 게 현 정부의 관측입니다. 네,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착륙 여행도 기존의 일반 여행객이랑 똑같은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인가요? 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면세 한도는 일반 해외 여행객과 똑같은 $600입니다. 담배 200개비와
1리터 미만의 술 그리고 향수 60ml 등의 추가 면세 혜택도 똑같습니다. 또 기내 면세점은 물론이고 시내, 출국장,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면세 물품 구매를 할 수 있는데요. 단 세관의 구매 내역 사전 확인을 위해서 기내 면세점은 사전 예약된 물품만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국제관광비행 승무원에게도 현행 승무원 면세 한도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네. 조금 오버해서 이 면세점 이용하려고 비행기를 타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그 정도의 좀 메리트가 아닌가 싶은데 그럴 수도 있죠. 저희가 아까 얘기를 살짝 하기도 했지만 예. 코로나19가 지금 다시 확산세여서 괜찮을까요? 뭐 아시다시피 이런 이야기가 발표될 당시만 해도 굉장히 좀 환호하는 분위기였고 환영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코로나가 다시 또 재확산 시기에 접어들어서 잠시 좀 기대감을 낮추는 분위기인 건 사실입니다. 네. 코로나19라는 이 가장 큰 변수로 인해서 무착륙 국제 관광 비행의 수요가 얼마나 활성화할지는 좀 가능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이 정부의 불필요한 이동 자제 당부로 여행 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기도 하지만 1년 동안 허용된 만큼 거리 두기가 강화된 이후에 코로나 확산세가 좀 잦아들면 시간이 지난 이후엔 아마 공항과 면세점의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1년이니까 그 사이에 확진자가 또다시 줄어들면 좀 얘기가 다시 달라질 것 같은데 이 무착륙 여행이 업계의 새로운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장밋빛 전략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한 면세점 관계자에 따르면 면세점 매출 증진 효과가 그다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왔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제한된 극소수의 고객들이 편의에 따라서 뭐 시내 면세점, 공항 면세점, 기내 면세점, 또 인터넷 면세점 뿔뿔이 흩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호기심에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을 찾는 여행객들도 있겠지만 과연 이 상품들이 장기적으로 흥행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네, 뭐 업계로서는 고심이 더 클 것 같은데요. 조심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면세점 업계 최근 내국인을 겨냥한 광고들 이제 시작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상황이 이런 만큼 지금 그간은 좀 내국인 대상 마케팅을 진행을 하지 않았던 면세 업계도 이제 본격적으로 내국인 이용객을 겨냥한 마케팅을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또 반복드려서 말씀드리는데 코로나 재유행 고비를 만난 만큼 그 효과는 좀 장기적으로 길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경기 부양 중요하죠. 하지만 그런 말도 있잖아요. 더 멀리 가려면 한 템포 좀 쉬고 가라. 그럼요. 네, 지금은 그런 템포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자, 오늘은 어떤 단어가요? 오늘은 좀 굉장히 재미있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매년 영향력 있는 올해의 단어를 선정을 합니다. 이 소식을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해 이 단어 기후위기였습니다. 기후변화로 되돌릴 수 없는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해서 긴급한 행동이 필요한 상황을 정의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코로나19가 당연히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옥스퍼드 사전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코로나19가 지배한 2020년은 단어 하나로 요약하기 어려울 만큼 유례가 없는 한 해였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그만큼 전 세계가 전례 없는 충격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가장 상징적인 한 단어를 선정하는 대신 옥스퍼드는 전례가 없는 올해의 단어들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봉쇄, 사회적 거리두기, 재개방처럼 평소엔 거의 쓰지 않던 단어가 우리의 일상을 지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2020년 한 해가 하나의 단어로 요약할 수 없는 해라는 사실에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물론이고요. 경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제약과 위기를 또다시 맞았습니다. 다시 한번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박상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